안녕하세요. 완연한 봄이네요. 오늘 출근하는데 날씨가 참 많이 따뜻하더라고요. 날씨가 따뜻하면 마음도 좀 따뜻해야 될 텐데 3월 2일 날 아이들이 개학을 하고 3월 15일이니까 이제 불과 2주 지났네요. 지난 2주 동안 제가 아주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등교 거부하는 아이들이 부쩍 많아서 신규 상담만 4개, 5개 정도를 등교 거부로 받았고요. 등교 거부하는 아이들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부모님들의 아주 눈물 어린 호소를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등교 거부가 부쩍 많을까? 작년보다 올해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아이들이랑 인터뷰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무서워요 라는 말이었어요. 학교 가기가 무서워요. 학교 가기가 무섭다? 고등학교 1학년 아이도 무섭다고 얘기를 했고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도 무섭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도 무서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인이 뭘까? 제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런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아이들의 감정적인 결손, 감정적인 결핍, 정서적인 결핍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 문제 앞에 등교 거부라고 하는 현상이 드러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아주 재밌게 학교 생활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학년 때 코로나가 터졌고 4학년, 5학년, 6학년을 코로나와 함께 학교 생활을 마쳤죠. 물론 6학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를 거의 등교하긴 했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쓰는 상황이었고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의 위협적 존재였었죠.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4학년, 5학년, 6학년 그 학교 생활에서 해야 되는 긍정적인 어떤 경험들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뛰어놀고 또 교과 과정을 잘 따라가서 공부를 하고 이러한 루틴을 따라 생활하는 학교 생활을 해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사교육 현장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낙오되거나 아니면 그 학원을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아이들이 있으면서 학습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학습 결손을 겪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3학년이었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을 입학해야 되는 상황이 닥친 거예요. 이 아이가 느끼는 학업적인 불안, 이 아이가 느끼는 그 정서적인 어떤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거의 극에 달할 정도로 무서운 거죠. 대개의 경우 등교 거부하는 아이들이 좀 특징을 나눠보자면 내성적인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더 확률적으로 높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외향적인 아이들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친구들 만나 축구했고 농구했고 그래도 노래방을 다녔고 엄마가 반대해도 뭐 외부 활동을 좀 한 아이들은 학교 가는 문제가 그렇게 내성적인 아이들에 비해서 심각하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좀 내향적인 아이들,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는 게 좀 어렵고 친구도 극소수의 아이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그러다 보면 게임하거나 유튜브 보는 시간이 많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등교 거부할 확률이 훨씬 많죠. 그러면 등교 거부가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서적인 결핍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거로 말씀드렸는데 이 아이들이 가정적으로 충분한 정서적인 지원을 받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고 그리고 가정적으로 충분히 부모의 어떤 지지와 공감 그리고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 등교 거부까지 가지 않겠죠. 근데 대개의 경우 부모와 이렇게 건강한 소통을 하는 가정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을까요? 대개의 경우는 아이들이 등교 거부를 하거나 아이들이 또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할 때 부모님들의 반응은 놀람, 당황함입니다. 학교 안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반응이 나오시죠. 이건 소통이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아이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대상이 없다라는 게 문제겠죠. 이게 등교 거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등교 거부하는 아이들을 상담실에 보통 데리고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데리고 오시냐면 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박사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많은 부모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상황을 바꾸려고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등교 거부라고 하는 상황은 김지연이가 기적과 같이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등교 거부라는 상황을 바꾸려고 하시지 마시고 등교 거부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될 때까지의 아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이해, 또 아이의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아이가 지금 어떻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지, 어떤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왜 무서워하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학교 가는 걸 주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모의 좀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깊이 있는 이해가 없이는 상황은 바꿔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상황을 바꾸고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라는 생각으로 상담실 문을 두드리시면 이 상담은 100% 실패하신다고 말씀을 드려요.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지금 등교 거부하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보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등교 거부라고 하는 이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